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웹불소 자리와 큰 개 자리의 별들과 딥스카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남쪽 하늘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죠. 네, 이렇게 쭉 올라가면 보이시죠?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오리온 자리. 지금 제가 그 신화 그림을 꺼놨는데요. 대략 감이 오시죠? 오리온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남쪽 하늘을 제가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 뭐 동쪽 하늘이나 서쪽 하늘, 북쪽 하늘은 이렇게 보지 않느냐? 뭐 동쪽 하늘이나 서쪽 하늘을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보통 남쪽 하늘을 기준으로 별자리를 보는 이유가 그 별자리가 남쪽, 정남쪽에 왔을 때를 남중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남중했다란 얘기는 하늘 고도상 가장 높은 위치에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북쪽 하늘은 좀 예외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별자리들이 남중했다라 하면 가장 높은 고도에 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높은 고도에 뜬 별들을 관측하는 이유는 사실 뭐 저희가 밤하늘이 여러분들은 보시기에 똑같을지 모르지만 어두운 밤하늘을 가서 보면 지평선 근처나 낮은 고도의 밤하늘은 인간이 만들어낸 불빛, 뭐 가로등, 도시 불빛 뭐 등등으로 인해서 좀 환합니다. 그래서 그 천정 부근, 내 머리 위에 있는 가장 높은 고도의 밤하늘은 그래도 그런 불빛의 영향이 좀 덜해서 까맣고 저고도들의 이제 밤하늘은 좀 환하고 환할 뿐더러 게다가 이제 빛 굴절도 좀 더 심하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구 대기를 좀 더 천정보다는 오래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낮은 예를 들어 지금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그래도 꽤 높지 않습니까? 오리온에서 천정까지 이렇게 보면은 대략 한 45도 이상은 남중했을 때 뜨니까 이런 아이들은 그래도 관측하기가 나쁘지 않은데 그 밑에 있는 별자리들 토끼자리라든지 이게 무슨 자리죠? 퍼피스가? 용골자리인가요 이게? 네, 요런 잘 안 뜨는 이 비둘기 자리 뭐 이런 자리들이 이제 남중을 해봐야 기껏 해봐야 뭐 고도가 20도 내외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남중 했을 때 겨우겨우 관측이 가능할 뿐더러 뜨는 시간 밤하늘에 뜨는 시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뭐 기껏해야 뭐 한 3시간 정도 밤하늘에 떠 있을까 이런 식이기 때문에 동쪽 서쪽에는 전혀 이 별자리들이 떠오르질 않죠. 이런 별자리들은 이제 고도가 저희 서울 한국보다 더 낮은 남반구까지 가면 굉장히 잘 보일 테고요. 뭐 적도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한국보다 고도가 좀 낮은 나라로 가면 남중했을 때 훨씬 높이 뜨게 되겠죠.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오리온 자리가 지금 남중했을 때 이 정도인데 그러면 얘가 동쪽 하늘에 있을 때는 어디쯤 있느냐? 높이가 고도가 한 대충 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거꾸로 돌려서 아까 11시였는데 동쪽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한 5시간 전인 오후 6시로 제가 시간을 돌려봤어요. 이때 남중했을 때 별자리들은 전혀 다른 별자리들이고요. 오리온 자리를 보기 위해서는 동쪽 하늘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엄밀히 따지면 이 오리온 자리들의 별들은 오후 6시 정도에 이제 지평선에서 올라와서
해가 뜨듯이 마치 얘네들도 이때 떠서 이제 시간이 조금씩 가면서 네, 이렇게 고도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뭐 11시 정도쯤에 남중한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래서 이 오리온 자리가 동쪽 하늘에 있을 때는 고도가 낮아서 관측하기에 썩 좋지 않고 남중했을 때 관측하면 좋다. 그래서 보통 남중한 별자리들을 이제 관측을 하긴 하는데요. 좀 더 하루 동안에 이제 별자리들은 계속 이동을 하니까 더 많은 것들을 관측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서쪽 하늘은 지고 있잖아요. 지면 못 보니까 지고 있는 별자리부터 쑥 빠르게 훑어 나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별자리들을 관측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자기의 성향이나 혹은 얼마나 많은 별자리들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빨리 관측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별이 움직이는 속도보다 자기가 더 빨리 관측할 수 있다 그러면 서쪽 하늘부터 볼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별자리들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북극성을 기준으로 도는데 북극성에서부터 이제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별자리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북극성 근처에 있는 이런 여기가 이제 작은 곰자리, 북극성이 포함된 작은 곰자리인데요. 그러니까 북쪽 하늘입니다, 지금. 이 북극성 이 근처에 있는 별자리들은 사실 거의 1년 내내 북쪽 하늘에 계속 떠 있습니다. 얘네들도 돌긴 돌지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긴 하지만 뜨고 지는 개념이 없는 거죠. 얘네들은 북극성하고 가까워서 일주 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지평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돌긴 돌죠. 이런 이제 별자리들은 뭐 겨울철 별자리, 여름철 별자리랑 좀 개념이 다르죠. 여름철 별자리들은 이제 여름에 남중하는 별자리고 겨울철 별자리들은 겨울에 남중하는 별자리들인데 이 근처에 있는 별자리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별자리들 카시오페아 자리라든지 큰 곰자리, 세페우스 자리 뭐 이런 자리들은 1년 내내 북쪽 하늘에 떠 있거나 혹은 살짝 예를 들어 세페우스 같은 경우에 제가 시간을 좀 돌려보면 거의 계속 안 내려가네요. 큰 곰자리 한번 볼까요? 큰 곰자리는 좀 커서 내려갈 것 같아요. 큰 곰자리가 지금 여기인데 북두칠성이 포함된 자리죠. 겨우 내려갈랑 말랑하네, 그죠?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끝 부분 별 몇 개 이제 지평선 밑으로 떨어지고 나머지는 계속 1년 내내 있는데, 물론 뭐 이건 지평선이라서 고도가 탁 트인 그런 하늘이 기준이었고, 예를 들어 여기 산이 이렇게 좀 있다거나 그러면 적어도 한 20도 정도는 이제 산에 가려서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도 지평선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도 뭐 여름철 별자리, 겨울철 별자리이긴 하지만 1년 내내 꼭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3계절은 북쪽 하늘에 늘 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늘을 나눌 때 뭐 여름철 별자리, 겨울철 별자리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 북쪽 하늘의 별자리는 또 별도로 북쪽 하늘 별자리로 이렇게 좀 분류를 나눕니다. 적어도 3계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희도 따로 공부할 때 이 북쪽 하늘 별자리들만 따로 또 모아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남쪽 하늘을 이렇게 돌아가 보면 오늘 공부하려고 했던 별자리인데 오리온 자리가 없죠 지금. 지금 오후 6시로 세팅돼서 그렇고요. 다시 11시 오리온 자리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남중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죠. 대략 남중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오리온 자리를 공부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옆에 있는 웹불소자리 모노세로스라는 학명을 가진 자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남중에 조금 덜 미쳤으니 조금 시간을 더 돌려볼까요? 네. 대략 오리온 자리가 11시에 남중했다 그러면 이 웹불소 자리는 12시 조금 넘으니까 남중을 하네요. 웹불소 자리, 웹불소 유니콘. 이 별자리가 이제 유니콘 모양인데요.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이게 어떻게 유니콘이 되는지. 예, 그래서 일단은 이렇고 어떻게 유니콘인지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니콘입니다.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끄겠습니다. 네, 이 바로 위에 요 별자리가 이제 작은 개자리인데 작은 개자리랑 굉장히 가깝죠. 작은 개자리는 별 2개로 작은 개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자, 웹불소 자리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명 모노세로스 더 유니콘이라는 별자리고요. 지금 여기 별들이 보면 밝은 별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 별들을 구성하는 별들을 보면 오리온 자리 같은 경우에는 뭐 1등성이 몇 개나 있었는데 얘는 아마 제일 밝은 게 하나 한번 볼까요? 뭐 3.9등급 뭐 이러네요. 중간에 있는 별이 더 밝나? 알파별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4등급 넘고 아마 거의 4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밝은 밤하늘 그러니까 아니죠. 굉장히 어두운 밤하늘 아니면 이 별자리 별들은 보기가 쉽지 않고요. 당연히 서울 하늘에서는 전혀 안 보입니다. 이 별자리의 별들은. 대신에 이 별자리 뒤로 또 은하수, 겨울철 은하수가 이렇게 지나고 있어요. 지금 희뿌연하게 보이시죠? 제가 좀 확대를 하면 이렇게 희뿌연한 게 이제 은하수인데요. 이렇게 이 은하수가 정확하게 뭐냐면 이제 우리 은하 태양계 그러니까 지구에서 우리 은하의 나선 팔을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선 팔 부분에 이제 별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곳보다 이제 별들이 많아서 이렇게 희뿌연하게 이 별빛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 자리로 이제 겨울철 은하수가 지나가는 거고요. 이 은하수가 지나가는 곳은 뭐 쌍안경이나 망원경을 보면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굳이 밝은 별이 아니더라도 어두운 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망원경을 훑어만 봐도 참 아름다운 장면들을 많이 연출하긴 하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웹불소 자리 한번 알아보면 웹불소 자리에 이제 좀 유명한 것들을 좀 보면 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장미성운입니다. 아름답죠? 정말 장미처럼 생겼는데요. 네, 장미 한 송이처럼 생겼죠. 그래서 장미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장미 가운데 이렇게 별 무리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딥스카이 중에 이제 성단 별들의 단체 별 무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뭉쳐는 있지만 조금 듬성듬성 이렇게 좀 넓게 뭉쳐 있다 해서 이제 산계했다 해서 산계성단입니다. 그래서 이 장미성운이 이제 구름, 가스 뭐 이런 거죠. 장미성운 안에 이제 산계성단이 포함된 그런 딥스카이 대상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망원경으로 이제 눈으로 직접 보더라도 이렇게 색깔 표현은 안 되지만 좀 큰 망원경으로 보면 이쁘게 이렇게 장미같이 이렇게
흑백으로 얼룩덜룩한 장미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이런 거 이제 아름다움에 빠져서 이제 별 관측 시작하고 하는 겁니다. 얘가 이제 어디에 있는지 보면은 장미성운은 이 웹불소 자리에서 여기 위에 빨간색 보이시죠? 네,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이 동심원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제 망원경에 이제 특정 아이피스나 혹은 파인더로 보는 화각의 크기 뭐 그렇게 그 용도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 웹불소 자리에 요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성운과 그다음에 상계성단이 있습니다. 장미성운 한번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미지는 아까 그거랑 똑같고 이 DSS 이미지가 있는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렸네요. 네, 이 장미성운이 좀 큰 화각이긴 합니다. 절반이 잘렸는데 아쉽네요. 아름다운 장미성운을 반을 잘라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웹불소 자리에서 유명한 딥스카이가 또 무엇이 있느냐면 네, 요게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네뷸라는 이제 성운이고요. 크리스마스 트리 성운과 콘 네뷸라, 콘 성운입니다. 얘네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면 네, 이 위쪽에 웹불소 자리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한쪽 측면에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제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이게 이제 성운이 이제 트리 모양이고 그 안에 이제 별들 상계성단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별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에 마치 전구같이 반짝반짝 빛난다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클러스터, 크리스마스 트리 성 네뷸라 뭐 이렇게 불립니다. 그다음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 제일 꼭대기에 보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콘 모양으로 뭔가 무늬가 모양이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콘 네뷸라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망원경 보면 희뿌연하게 보이고요. 얘도 한번 DSS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DSS 이미지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흑백이지만 네, 이게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이거에 가깝습니다. 아까 그 컬러 사진이라서 이제 컬러로 나오고 그러는데 조금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름답죠. 별빛도 영롱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네, 그다음 또 유명한 게 이제 허블 베리어블 네뷸라. 네, 약간 특정 뭐 어떤 무늬를 연상시키지는 않는데요. 에드윈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발견한 네뷸라고 뭐 다른 위에 두 개에 비해서는 크게 감흥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녀석은 어디 있냐면 위치해 있냐면 이건 좀 찾아봐야겠네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이름이 NGC 2261. 바로 옆에 있네요. 이렇게 좀 자그만하게, 굉장히 작죠? 네. 자그만하게 여기 위치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막 동그라미들이 이제 딥스카이 대상들인데 아무래도 여기 은하수가 지나는 자리라서 상계 성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훑어보면 쌍안경으로 쓱 훑어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불소 자리 이제 유명한 별이 하나 있는데 밝기는 다 어둡지만 여기 웹불소 자리 베타별을 보면 이렇게 삼중성입니다. 삼중성 별을 3개가 이제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뭉쳐 있는 거고요. 태양계에서 태양은 별이 하나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우주를 이렇게 봤을 때 별이 혼자인 별이 굉장히 드뭅니다. 태양 같은 경우에 정말 드문 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의 별은 2개 이상의 별로 이제 구성돼서 서로가 서로를 공전하면서 이렇게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별 3개가 이제 서로가 서로를 공전하는 건데 그런 별도 많지만 얘가 이제 유난히 유명한 이유는 굉장히 촘촘하게 서로 별 3개가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망원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3개가 똑 떨어져서 분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뭐 여튼 이렇게 아름답게 3개가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붙어서 한 그 솔라 시스템을 이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이중성 혹은 삼중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웹불소 자리는 이제 마치고요. 다음에 이제 큰게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웹불소 자리 바로 밑에 이제 큰게 자리인데 큰게 자리는 이제 유명한 별로 가장 유명하고요. 일단은 여기 이 모양을 잘 기억해 두시고 이 모양에서 이제 큰 개를 유추하셔야 되는데 역시나 유추가 썩 잘 되진 않죠.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개 모양이 이제 있습니다. 뭐 이거 꼭 이렇다 저렇다 꼭 안 하셔도 뭐 개인적으로 모양이 그려지신다면 그냥 그 모양을 믿고 이제 이 별들만 별자리 모양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큰 기자는 이렇고 큰 기자리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별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리우스라는 별인데요. 이 시리우스 별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중에 가장 밝은 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밤하늘에 보는 별 중에 가장 밝은 별인데 물론 얘보다 더 밝은 행성은 있습니다. 태양계 내에 이제 금성, 목성도 얘보다 밝나요? 목성은 안 밝을 것 같은데 금성 뭐 이런 아이들이 얘보다 이제 겉보기 등급이 더 밝은데요. 그런 금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항성, 별이 아니고 행성이라서 얘네들이랑 이제 분류가 좀 다르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밝은 밤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 가장 밝은 항성은 시리우스 이 별이 됩니다. 이 시리우스는 겉보기 등급이 무려 마이너스 1.44 등급입니다. 저번에 이제 이번 시간에 겉보기 등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린다 했는데 겉보기 등급이란 과거 천문학자 히파르코스가 눈으로 보았을 때 가장 밝은 별을 1등급 그리고 가장 어두운 별을 6등급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한 것이 시초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그렇게 등급으로 나눈 것을 봤더니 1등급 별과 6등급 별의 밝기 차이가 약 100배인이 이제 밝혀졌어요. 그래서 1등급 사이, 그러니까 1등급과 2등급의 이제 별의 밝기 차이는 약 대략 2.5배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그걸 기준으로 별들의 밝기에 따라서 이제 등급을 쫙 나눠놨어요. 시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1등급보다도 거의 2단계 가까이 높으니까 5배 가까이 받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44 등급이고요. 이
이 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 3, 4분면 쪽 십자선 있는데 보면 작은 별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리우스,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쌍성계 시리우스의 동반성인 시리우스 A 별입니다. 그래서 이 반성이라고 하는데, 이 반성은 시리우스에 비하면 정말 어둡고요. 시리우스가 너무 밝아서 이 반성은 관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진상으로 보면 이 빛 번짐에 거의 포함되어 있죠. 이 시리우스 반성이. 그래서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고요. 시리우스는 밝은 별 혹은 이시스의 별, 고대 이집트의 나일의 별, 나일강이 범람하기에 앞서 떠올랐다 해서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아라비아에서는 아시라라고 이렇게 불리는 빛나는 것이라고 추정되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랍니다. 이 시리우스라는 별이 다 밝은 것과 연관된 그런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큰 개 자리에 이제 다른 딥스카이들을 보면요. 네, 요게 이제 M41이라고 하는 산계 성단입니다. 이쁘죠? 굉장히 이제 밝은 별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모여 있는 산계 성단이고요. 네. 이름이 이제 M41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명이 나오는데, 이 M이나 이런 NGC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M41이라는 분류명을 가지고 있는 산계성단을 보고요. 얘는 이제 큰 계자리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이렇게 큰 계자리에서 몸통 가운데 부분에 여기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요 정도 화각을 가지고 이렇게 밝은 별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 거고요.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이 시걸 네뷸라. 시걸이 갈매기죠? 네, 갈매기 네뷸라. 갈매기처럼 생겼나요? 조금 무시무시한 갈매기처럼 생겼는데, 불사조에 더 가깝다, 그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망원경으로는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고요.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나오는 네뷸라 성운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얘는 어디인지 한번 볼까요? 시걸 네뷸라. 아마 이 위쪽에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크죠? 이것도 대상이 꽤 큽니다. 성운들은 대상 사이즈가 꽤 큽니다. 이렇게 구름들이 뭉쳐 있는 거라서. 요런데 이제 구름들이 뭉쳐 있는 곳에서 이제 별들이 막 그 구름을 자양분 삼아 이제 태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별들이 촘촘하게 많죠. 이 가스 물질을 가지고 이제 이것들이 뭉쳐서 이렇게 별들이 태어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오리성운. 오리처럼 보이시나요? 너무 밝아서 오리처럼 안 보이는데, 망원경으로 보면은 이게 안 보이는 부분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물가에 앉아 있다 보면 떠 있는 오리 모양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오리성운은 어디 있냐면, 이 오리성운이 어디 있더라? 이쪽 끝에 있던가? 예, 여기 있네요. 이 성운은 생각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덕 네뷸라.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웹불소 자리와 큰 개 자리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작은 개자리, 그 다음에 토끼자리, 용골자리를 볼 필요가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거의 그러니까 저희 한국에서는 이렇게 떠오르기 쉽지 않은 거라서 그래도 한번 보죠. 용골자리, 비둘기자리에도 뭐가 좀 있으니까 비둘기자리, 용골자리, 토끼자리, 작은 개자리, 네, 이렇게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